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달달한 정보로 여러분께 활력을 불어넣어줄 카페인 주식의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최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또 불안 심리로 전 세계 증시가 경계 태세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움직임은 어떤가요? 옵션 만기일도 옵션 만기일인데 네. 일단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한번 밀릴 때 국내는 좀 약간 밀리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좀 약간의 반등에도 오늘 또 국내가 밀리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모멘텀 자체가 막고 있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번 차트를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 볼게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네. 지금 오늘도 이제 개파락하면서 밀리지 못하고 살짝 반등 주었다가 다 밀리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8%, 거의 2%가량 밀렸으니까 시장 본인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됐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렸으리라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 시장 종합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시장이 좀 언제쯤 올라올까요? 올라오는 전체적으로 날이 있을지 시장과 걱정이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오늘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밀렸습니다. 네네. 어떻게 시장이 밀리는 부분에서 옵션 만기일도 있겠지만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그 불안감으로 네.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종합에서도 양시장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이 2.3%나 밀리면서 경계 태세가 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종목 수가 거의 한 2,3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상승하는 친구가 한 200개 정도. 이게 플러스권으로 전환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네네.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 지금 거의 한 1,800개, 1,900개 정도가 하락을 보이니까 오늘 만약에 조정을 보인 시장을 이거 내 종목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아니라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중국 증시 상해나 뭐 심천 역시도 밀리고 있고 일본 증시도 많이 밀리고 있으면서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이도 파이지만 다시금 또 경계 태세가 좀 심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매핑으로 잠깐 보셔도 전체적으로 다 팔았습니다. 보시면 그렇네요. 빨간 게 거의 없습니다. 빨간 게 그나마 있는 게 딱 하나 있네요. 샘표. 이건 좀 네. 이슈가 좀 있었죠. 샘표 관련 그 이슈가 있었고, 이 종목이 사조해표 이런 그 어떻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그 저평가 밸류 네. 관련 친구. 그다음 코스닥도 거의 없죠. 그나마 있는 게 뭘까 보니까 아이 컴포넌트, 이건 5G 관련 네. 이슈가 있는 친구고, 나이스 평가 정보, 이거는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이 있고요. 나스미디어 같은 친구는 이제 아까 한 8, 9%까지 올랐다가 네. 좀 밀리는 모습. 이 친구는 이제 미디어 관련 해가지고 광고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네. 이런 걸 하고 있고, 나스미디어를 비롯해서 뭐 EMNet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관심을 거두고 있으니까 네. 시장의 얘기는 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마감을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시장이 안 좋거나 시장이 좀 어려우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분이나 저희 회원 투자자분이나 아니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떠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견지적 관점이라든지 지금의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고, 네.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원칙이나 투자의 방식이 어땠고, 과거에 얼마만큼 빠졌고,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광고의 타임이라고 할까요? 광고를 좀 하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밀릴 때 좋죠. 네. 우리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제 훈화 기억하시죠? 훈화. 그쵸. 교장 선생님 훈화를 하고. 네. 군대를 안 다녀와서 모르시겠지만 하지만 군대에서는 학교 때 조회 시간에 훈화 말씀 다 조회 하시잖아요. 조회하잖아요. 네. 그 조회 시간도 조회 시간이고,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훈시라고 있습니다. 훈시. 그러면 이제 그 상관이 이제 이제 좋은 소리 하거든요. 도움을 주시는 열심히 살자, 네. do your best를 외창하시는데 네. 오늘 그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네네.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아이디어를 잡아야 되며 어떠한 종목을 투자를 할지, 그 투자에 대한 종목에 관한 얘기보다는 아이디어에 관해서, 그리고 그 투자를 정말 잘했던 네. 누구나 다 알 법한 그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의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네. 우선 투자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을까, 아직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생활 속에서 네. 피터 린치가 얘기한 생활 속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좀 일차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카누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먹습니다. 이 네. 검은 물을 네. 거의 이제 중독된 듯이 먹고 있는데 이 검은 물이 정체가 이 카누 많이 드시죠. 그렇죠. 저도 먹죠. 이 카누가 어느 회사 제가 회사나 증권사를 방문해 볼 때마다 탕비실에 없는 경우가 없어요. 아, 정말 잘 팔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카누를 어디서 만들까?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동서식품에서 만듭니다. 저는 공유가 만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네. 공유 경제 중요하죠. 예, 공유 경제는 따로 이제 제가 섹션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괜히 공유가 뜨는 게 아닙니다. 어. 지금 공유 경제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네. 다시 돌아와서 카누가 동서식품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동서식품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볼까요? 동서식품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서입니다. 동서.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가 비슷하게 같이 빠지고 있지만 네. 이 종목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업황과 흐름을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우리가 또 신발 중에서 휠라의 디스럽터라고 신발이 있습니다. 좀 어글리 신발인데 네네. 어글리 신발이라면 이제 뭐 그 발렌시아의 트리플스나 뭐 이런 거가 나오겠지만 그게 조금 애매한 학생들이나 네. 일반 분이라면 그 휠라 코리아의 디스럽터라고 이게 인기가 되게 많대요. 그래요? 이게 저도 네이버에서 지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 볼까요? 휠라? 어떤 신발인가요? 휠라 운동화. 저희도 뭐 저는 중학교 때 좀 휠라, 뭐 나이키, 뭐 여러 그렇죠. 브랜드를 신었는데 이제 좀 성인이 되고 나서는 휠라를 많이 그러니까 신지 않았던 요런 것 친구들 같아요. 있죠. 요거 디스럽터 예쁘네요. 본 거 같죠. 네. 이게 좀 키높이도 되고 이게 인기가 있다 아. 그래가지고 이거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대요. 네, 거의 네. 그 개인 투자가 아니고 일반 그 학생들한테 특히 어린 그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네. 그로 인해서 휠라 코리아가 아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갭 회복하면서 진행되는 모습이 야, 이 종목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냥 간단한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종목은 아니겠지만 SK텔레콤이 가장 그 잘 서비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티맵입니다. 티맵. 네, 티맵 맞습니다. 아시죠? 그게 뉴스를 보니까 티맵이 정말 사용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SK텔레콤이 하려고 하는 IoT나 뭐 지형지물,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관련한 그런 서비스단의 그런 일관적인 활동들이 네. 티맵을 통해서 구현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렇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쓰시다가 이거 좋네, 괜찮네. 그러면 일단 한번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첫 번째로 찾아보시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생활 속에서. 예,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네.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업종의 변화를 어. 겪으면서 네. 하는 그 종목군에 대한 변화군도 같이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쵸.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핸드폰이 있었는데 네네. 핸드폰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똑똑 누르는 거예요. 모토로라 같은 PCS. 그거 너무 옛날인가요? 예, 이게 스마트폰 전에 그게 그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그게 약간 친구로 입체형으로 나와 그렇죠. 있는. 예, 네. 제가 지금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런 걸로 하다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됐고 그쵸.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지금 트리플 카메라 뭐 네. 컷 카메라 가다가 이제 나중에 그 새로운 모델들은 보면은 카메라가 없대요. 정말요? 디스플레이에 그냥 카메라가 딱 장착이 돼서 되게 신기하네. 전면 그냥 그 딱 민무늬가 딱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휴대폰의 변화에 맞춰서 관련된 종목군이 어떻게 보면 네. 재조명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런 핸드폰의 변화도 핸드폰의 변화지만 그 핸드폰 뒤에 이제 5G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오늘도 서진 시스템이 실적 발표하자마자 한 오늘 같은 장에서 1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약간 밀리고 있지만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이 5G가 개괄하면 나올 만한 IoT 산업들. 네. 아까 공유 경제 얘기하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공유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뭐 자전거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심지어는 사무실도 어. 저희가 지금 교보증권 건물에 있는데 저희 위층에 이제 그런 스마트 그런 뭐라 그러죠? 그 대여하는 사무실이라고 그러나? 네, 제가 그 사무실이 있어요. 예, 그런 위워크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네.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으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력 업종을 찾아보자. 그렇죠. 그 혹시 김다영 아나운서님은 그 네. 어떠한 그 주력 업종이 있으신지?
주력 업종이요? 저만의 주력 업종이요? 이 업종은 내가 웬만한 애널리스트보다 날 수 있다.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제가 좀 관심 있는 네. 업종은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그 영화나 이런 네. 3D 관련해서 콘텐츠 하는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는 있어요. 아, 네, 그렇죠. 하지는 않고 관심 있게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 영화도 좋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얘기는 보고 있지만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아니요, 뭐, 전문가는 근데 그럴 수도 보다. 있겠지만 제가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나영 아나운서가 화장품 화장품이요? 또 웬만한 화장품 애널리스트가 화장품이 좋다고 나오거든요. 뭐 설화수가 잘 나온다, LG화학이 네네. 뭘 냈다, 뭐 화장품도 잘 알죠. 후가 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리포트를 내용을 읽어도 그게 뭔지 잘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아, 안 그런가 써봐서. 보다 가지고 아. 홈페이지를 가봐도 이걸 잘 몰라요. 네. 근데 오히려 어머니나 제 동생이나 그렇죠. 이렇게 이런 분한테 물어보면 잘 내용이 훨씬 더 퀄리티가 있게 나옵니다. 어머니들이 굉장히 잘 아시죠. 홈쇼핑 많이 그러니까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홈쇼핑 잘 돼서 막 날아가는 친구들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앵커님이 이제 네. 방송 쪽이나 이런 쪽에 속하시니까 이제 네. 방송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그쵸. 뭐 신규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출연자가 누구고 어. 제작자가 누구고 그 제작 회사에 관련된 회사는 어디겠구나 음.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컨텐츠 쪽도 지금 많이 담당을 하시니까 네네네. 그런 쪽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이게 관련된 그 업체나 자기가 속한 그 일하고 있는 네. 업황에서 가장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웬만한 그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리포트나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가와 연동이 될지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다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단서로 삼아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조언 같은 걸 드릴 네네. 때는 이거를 자기가 알면 알수록 이 업황을 조금 안 좋게 봅니다. 맞아요. 네. 비판하게 되고 야 이거 되겠어? 내 눈으로 예, 보게 돼요. 되겠어? 이런 생각을 다 팽배하게 하거든요. 네. 되게 뭐 제약바이오 다니시는 분들, 특히 제약바이오 그쵸. 업체 분들이 뭐 그런 거 다니시다가 뭐 투자의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것들에서 종목을 뭐 제약바이오 업체하는데 우리 회사잖아. 이거 안 좋은데 이러면서 이거 투자하는 거 맞아? 주가 맞아요. 가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 예단하지 마시고 한번 종목에 관해서 좀 얘기가 있다면 그래서 뭐 그룹 스터디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잘 모르시는 분한테 그 종목을 주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그 종목을 받으시고 서로가 수익을 얻을 그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앞에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축으로 삼아서 어.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뭐 강연회나 아니면 책이나 네. 아니면 또 인터넷, 유튜브 많이 좋잖아요. 그쵸. 유튜브에서 뭐 저희 오감만족이나 카페인 네. 주식을 많이 보시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유튜브가 채널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 그 전업 투자자 와시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도 제가 즐겨 보고 있고 네. 뭐 방송국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MTN 뭐 네. 이런 종목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그냥 틀어만 놓으셔도 옆구리에서 무슨 종목이 나오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네. 종목 상담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이 업황은 어떻고 이 이슈가 어떤지를 한번 분석해주는 그 분석 기법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런 기법을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네. 워렌 알고 버핏이죠. 예, 네. 우리 아저씨가 있는데 투자의 잠깐 사진이 귀재죠. 나올까요? 네. 예. 사진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네. 이거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네. 있어요. 뭐 잠깐 굉장히 귀엽게 생기셨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기셨는데. 말씀을 하시죠. 위험은 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이분이 명언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잠든 동안에 돈 버는 걸 그러니까 돈이 버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해서 고취시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워렌 버핏이라고 유명하죠. 세계 한 그쵸. 3대 부호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이 워렌 버핏이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서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쵸. 이분 관련된 책은 이분이 쓴 것도 있고 이분이 쓴 걸 보고 쓴 책도 있고 이분이 옆에서 본 걸 쓴 걸 수도 있고 이분이 본 거와 같은 투자를 하니까 나도 성공했다고 쓴 그 책도 관련 있고 사적 진짜 많아요. 네, 그렇죠. 워렌 버핏이 정말 많습니다. 네. 세상에. 맞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요즘 훈수 두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종목이나 업종이나 테마나 이런 걸로 저도 생각해보면 훈수를 둬서 이게 밥을 먹고 밥 벌어 먹고 사는 그쵸. 입장이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네. 워렌 버핏이 이런 투자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투자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버크셔 투자자 매뉴얼에 소개된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5가지 원칙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예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것으로 그 바로크 워크셔라는 회사가 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건데 이게 네. 최근에 좀 이슈가 예전에 아마존을 이 업체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포트에 담았다고 네. 딱 공시를 했죠. 근데 예전에 그 우리 그 워렌 버핏 아저씨는 아마존을 비롯해서 IT 쪽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잘 아시는 종목 코카콜라 뭐 이런 네. 걸 막 사셔가지고 아. 정말 떼돈을 버셨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왜 샀을까 했는데 그때 그 말씀한 답이 똑같습니다. 싸서. 예. 되게 비싼데요. 예. 네. 되게 비싼데 싸다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마인드가 다르다. 다르시구나. 뭐 거기에 추가적인 제언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업황의 성장이나 업체의 성장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이 지금 미국의 전역 배송, 네. 미국 전 지역. 네, 미국 전 지역의 당일 배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진행하고 있고요. 쿠팡이네요, 거의. 네. 조금 상대가 안 됩니다. 높게 규모가 빼서. 다르기 때문에 그쵸. 미국은 지금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당일 최근에 배송이 가능할까요? 아마존이 물류 투자나 물류 창고나 이런 뭐 드론 배송이라든지 정말 많은 투자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뒀고요. 뭐 일각에서 이슈 그 내용이나 뭐 리포트를 체크해 보니까 72% 정도의 지역에 네. 당일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까지 오. 맞춰놨고 이걸 10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워렌 버핏의 투자가 아직까지도 정말 촉이 살아 있구나 이렇게 느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분이나 개인 투자자, 특히 미국의 그 투자자분이라면 자식한테 네. 그 바로 워크셔 그 바로크 워크스인가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예, 죄송합니다. 네. 이 종목에 관한 이 주식을 하나 사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자식이랑 한 주 사주고 싶은데 하시고 싶네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이 주식이 한 주에 31만 달러가 넘습니다. 오늘 가격으로 보니까 31만 4,750달러. 그럼 얼마인가요? 우리 돈으로 3억 좀 넘거든요. 네. 다른 걸 살게요. 한 저는. 주에 3억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그 이 버크셔. 버크셔. 네. 바로크 제가 음악 시간에 바로크 음악을 열심히 들어서 버크셔. 네, 네. 버크셔 이게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주주총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쵸. 옛날에 막그 삼성전자에서 막 그 어린 친구가 해가지고 막 그 물어보고 삼성전자 어때? 하면서 헛소리 아니고 아주 좋은 소리를 했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버크셔의 주식을 줌으로써 그 자제분이 그 주주총회에 주주가 되는 갔어.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이러한 그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하고 어떠한 투자 방식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산 경제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주식이 있다면 자제분 명의로 한번 주식을 한 주, 두 주 사고 네. 액자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주주 그런 거 액자 같이 하나 해주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버크셔 투자자 매뉴얼 6가지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을 투자할 때 사업의 일부를 보라. 그러니까 사업의 일부로 보라. 이게 네.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 주식 시장이 만약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거래를 안 한다. 네. 거래 안 합니다. 3년간 문을 닫는다면 내가 어떤 기분일까라고 생각을 되물어보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고 한 3년간 삼성전자를 안 건드리는 겁니다. 네. 이 계좌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까먹어야 됩니다. 레드선 딱 그냥 까먹으면 잊어버리는. 3년 뒤에 나 삼성전자 있었네 했을 때 그 어, 회사에 대한 기분이 어떨지 네. 그걸 생각해야 주가가 되는 오를까요 거죠. 떨어질까요? 음.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라는 전초전을 그쵸. 밑밥을 까는 거죠. 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행복하다면 나는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있던 없던 있는 게 뭐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뭐 행복과 불행하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나름 들어 괜찮아. 빠졌을 때 막 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큰일 났다. 이거 네. 진짜 어디 가야 되나 이러면서 막 특히 신용 쓰시는 분들은 그게 그쵸.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자세적인 분위기에서 투자를 일단 첫 번째로 진행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은 당신에게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시장은 시장은? 당신이 옳은지 네. 그른지 말해주지 않는다. 결과가 말해준다. 라는 사실을 투자의 대가 벤자민 그레이엄에게 배웠다. 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시장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되게 추종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막 맹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장 따라간다. 그래서 시장 지금 밀리니까 인버스 담자, 네. 죽자, 가자, 더 박살나라 이러면서 막 시장을 계속해서 혼돈을 주고 사람과의 생각과 이 시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동일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종목,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느낌인데 종목과 시장은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고 언제 그쵸.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끊임없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장이 당신을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을 망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건전한 주식을 찾고 건전한 주식에서 건전한 그 기업이 그런 투자금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 기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그것의 수익을 얻는 네. 이런 선순환이 주식시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런 말씀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식이 가치 있는 주식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네. 따라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둬라. 어느 정도 잘못된 길이다 싶으면 빠져나와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말이 제일 네. 마음에 와닿네요. 잘못된 길로 갔다 싶으면 빠져나와라. 두 글자로 손절. 네, 그렇죠. 손절 좀 하라 이겁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존버를 do it 존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존버하세요. 네. 무조건 존버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예. 그쵸. 물론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이면 인내 시간을 갖는 것도 계속 중요하죠. 갖고 있어야 되죠. 네네네. 그렇죠? 계속 갖고 있어야 되죠. 그쵸. 그 워렌 버핏이 그 방송에 나와서 당신은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보유하는 걸 권장하십니까? 이러니까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영원히. 네, 영원히. 그러니까 이 주식이 있는 한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같이 간다. 너무 동일시하는 네, 거 아닌가요? 동반자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이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남겨뒀고요. 네네. 근데 그 동일시를 해야 되는데 얘 주식이 지금 하나 둘씩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나도 같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안전 마진. 이건 비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고 네. 손절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려도 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똑똑한 사람이 파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길은 돈을 빌리는 일이다. 신용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조금 추가해서 스탁론까지.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그쵸. 스탁론이나 신용이 뭐 잘 쓰면 정말 행복하죠. 해피하죠. 왜냐하면 신용으로 몇 배 튕기고 스탁론으로 몇 배 튕기면 한 20몇 배, 30몇 배 되니까 네. 뭐 종목 한두 개로 상한가 한두 번 맞추면 야, 나 진짜 떼돈 벌겠네. 와, 대박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되면은 너도 나도 하겠죠, 사실. 그렇죠. 워렌 버핏이 네. 한 몇백 명 있겠죠.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굳이 신용 미수를 쓰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주식은 그냥 사셔서 네. 정말 좋으면 친구 알려주세요. 주변도 알려주시고 네. 모두가 다 같이 투자를 하는 차라리 그게 낫지. 근데 그것도 위험할 수가 있긴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주식은이죠. 죄송합니다. 네, 주식은 여러분이 주식을 네. 갖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 이게 좀 철학적인데 여러분은 주식에 대해 감정을 가지지만 주식은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 주식은 당신이 돈을 썼다는 것을 모른다. 네. 감정적으로 주식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네, 이게 맞는 소위 말인 말해 것 같아요. 획 갈 때가 있어요. 획. 네. 이게 그 주식 시장도 주식 시장인데 이런 파생 시장 쪽이나 아니면 코인 시장이나 코인 쪽도 있고 네. 우리가 조금 더 세게 가면 이제 빠친코나 토토나 도박까지? 도박까지로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많이 잃는 거는 한두 번 잃어서는 사실은 크게 잃지는 않습니다. 그쵸. 야, 큰일 났다. 망했다. 네. 하다가 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날아가는 종목에 따라가다가도 눈 돌아가고요. 네. 떨어지는 친구에도 너무 빠졌으니까 좀 더 박았는데 그쵸. 또 빠진다. 그때 이제 눈이 돌아오는. 야, 너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근데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 되게 자기가 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냉정하게. 예를 들어 정말 많이 빠졌다 하면은 그 어느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네. 물을 한 3컵을 일단 마시래요. 마시고 예. 차분하게. 네, 담배 피실 분들 한번 나가서 피시고 오시고 뭐 차라리 그렇게 네. 한숨 주무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손절이나 대응을 빠르게 못 하시는 이유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정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그냥 특히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 동반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응이 좀 어려워서 또 이렇게 손실을 좀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동반자도 있겠지만 네. 동반자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혼도 있고 뼈가 되는 뼈를 때리시는. 사별도 있잖아요. 이게 사별에 그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일단 끊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런 거를 좀 강조시킨다고 말씀을 네네. 드려보고 싶고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걸 종합을 해보면 조금 더 계속 이게 순환이 되죠. 네. 자산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사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 오른다. 네. 근데 그것이 기다리다가 애매하다 싶으면 또 갈아타는 그쵸,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유 기간을 계속해서 늘리면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알아서 성장을 해줄 것이다. 네. 예전에 그 코카콜라로 돈을 버셨을 때가 코카콜라가 한번 정말 위험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가가 막 박살이 나는데 네. 또 코카콜라의 매수를 주저하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그분 말은 나도 그렇고 옆 사람도 그렇고 딴 사람도 그렇고 코카콜라를 뭐 마시는 걸 멈추지 않는다. 네. 해외에서도 먹는다. 아프리카에서도 먹고 유럽에서도 먹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그 가치 그런 확실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워렌 버핏 같이 투자가 되려면 일단 종잣돈을 모으고 그렇죠. 그 전에 좀 금수저야 됩니다. 사실 워렌 버핏 그분이 좀 금수저로 시작을 하셔서 네. 좀 말씀하신 게 좀 지금의 상황이랑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추가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피터 린치입니다. 네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사진 한번 볼게요. 피터 린치입니다. 자,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인데요. 저기 옆에 보시면 이분은 굉장히 또 샤프하게 생기셨네요. 네, 백발에. 그렇죠. 네. 당신이 약간의 신경을 쓰면 직장이나 동네 쇼핑 상가 등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보다 훨씬 앞선 굉장한 종목을 골라가질 수 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생활 속에서의 투자를 네. 이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저희 집에도 이분 책이 있는데 네. 피터 린치의 그 위대한 영웅이라고 정말 두꺼운 진짜 이걸로 사람한테 치면은 아파요. 예, 만나러 갈 수 있는 네네. 조상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책이 한 권 집에 있는데 네네.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심루타 칠 종목. 심루타요? 심루타. 영-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심루타. 네. 그러니까 한번 치면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럴 만한 종목을 찾아라. 그런 종목 근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랑이 좀 한 80, 맞아요.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잘 아는 것에 투자해라. 아, 그러니까 예전에 워렌 버핏으로 잠깐 돌아와서 워렌 버핏이 막 사람들이 워렌 버핏 쪽은 그 양반이나 그분 회사들은 IT 쪽이나 이런 첨단 산업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왜 안 하십니까? 나는 몰라요. 모르는 종목. 예, 모르니까 투자를 안 하는 네네. 겁니다. 근데 정말 잘하는 종목이면 정말 잘하는 종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죠. 음. 잘 아는 종목이나 잘 아는 것에 투자를 하고 그 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예전에 말씀드린 사업 보고서 그렇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워렌 버핏은 뭐 휴가 때마다 사업 보고서를 보기도 하고 저도 뭐 투자한 종목이나 제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서를 꾸준히 읽는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재밌다고 하긴 좀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읽으면 돈이 되는 왜냐면 정보들이 내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쇼핑을 할 때 네. 쇼핑 그 비교 사이트를 가서 뭐 제품 상세 스펙을 엄청 보고 재밌잖아요. 거기에 가격 비교하고 네. 주식은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제가 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 그렇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아니 주식 그 5만 원짜리 무슨 뭐 이렇게 티 하나 사는 것도 네, 엄청 꼼꼼하게 정말 비교하죠. 보는데 500만 네. 원짜리 주식은 정말 한 큐에 삽니다. 이게 맞아요. 정말 굉장하신 분들이 많은데 큰 손이 큰 손. 예, 뭐 20만 원짜리 뭐 가전 제품은 네. 한 30개 사이트를 보고 블로그 리뷰 보고 12개월 할부. 12개월 할부 때리고 막 하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쿠폰 없나 하고 맞아요. 거기에 어라 문상되네 그럼 문상 가입해서 맞아요. 해피머니 들어가서 가입하고 굉장히 다른 거에 공을 많이 들이시는데. 그런데 200만 원짜리 주식 뭐 쉽게 사시죠. 7만 원짜리 쉽게라고는 주식 할 7만 원짜리 수 없지만. 주식 한 30개는 네. 그냥 한 방에 삽니다. 와우. 예, 정말 큰 어메이징 손들이 많으세요. 정말 어메이징한데 정말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지양해야 반대로 해보시길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좋은 회사를 일찍 발굴해서 시장이 제대로 평가할 때까지 장기 보유하는 방식의 투자를 취했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들이 꼭 해야 될 방법입니다. 네. 지금 날아가는 테마 무조건 잡는 거 뭐 좋습니다. 근데 5G나 시스템 반도체, 특히 5G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고요. 그쵸. 근데 더 오른다고 봅니다만 그때부터는 이제 업종 싸움이, 종목 싸움이겠죠. 네. 시스템 반도체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2030, 맞아요. 2030이면 2030년입니다. 지금은 2019년이고요. 네, 11년 정도 남았어요. 11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투자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친구들의 그 백단에 들어가는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기기나 진공이나 이런 진공론 만든 클린룸 만드는 친구들의 회사를 투자하는 거는 제가 오케이지만 네. 그 30년에 대한 투자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은 정말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렇죠. 오히려 차라리 지금 바닥 끼는 친구들을 확인해 보시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버핏이 신중하게 선택한 소수의 회사를 통째로 구입해버리는 방식. 그분이 이제 코카콜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코카콜라 맨날 드시는데 취했던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였습니다. 이것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과 아주 비슷한. 성향이 비슷합니다. 네. 우리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 5G 예전부터 말씀드렸을 때
5G 저도 몇 개 종목이 압축을 시켰지만 네. 그 종목 중에 뭐 빨리 매도한 친구가 더 가고 네. 나중에 이게 더 조사해보니까 이게 더 많네 하면서 더 추가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시장이 하는 분이 업종을 사시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그래서 뭐 펀드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펀드보다는 한번 종목을 직접 공부해 보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네. 1년, 2년은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10년, 20년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투자에 대한 이걸 투자를 직업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투자를 취미로 삼는다면 정말 어느 기간이든 어릴 때든 청년기든 장년기든 노년기든 어떠한 때든 이 투자는 어떻게 보면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피터 린치는 6가지 카테고리를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이 있으면 뭐 삼성전자 무슨 주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주입니다. 네. 딱 세팅을 해놨는데 이 카테고리에는 계속 속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회사가 좀 정말 잘 가면 날아가면 소위 네. 말해 다른 그 저성장주에 있다가도 고성장주로 가고 갈 수 있죠. 그러다가도 뭐 경기 민감주로도 가고 바뀔 수가 있는데 네. 회사의 변화함에 따라서 이 다른 카테고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첫 번째로 이제 저성장주입니다. 저성장주는 오래되고 자산 규모가 큰 기업 말씀을 드리고 GDP 네. 성장률보다 더 빠른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회사. 배당 성향 높고 정기적으로 배당도 준다. 이게 뭔고 하니 우리가 전기나 가스 관련 네. 한전 말씀하시는 한전, 그쵸. 한국전력, 네. 한국가스공사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될 수 있죠. 네. 배당도 계속 주고 회사가 설마 망하겠습니까? 배당주 좀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배당주 중에서 한전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안 좋아하는 거는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주는 좀 이따가 말씀을 좀 추가로 네. 드려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다음에 우량주입니다. 우량주는 연 10에서 12% 성장하는 회사. 네. 피터 린치는 우량주의 경우 30에서 5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였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우리가 뭐 상한가 한번 먹으면 이분은 한 두 번 먹어야 세번 해. 먹는 근데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수익이 좀 차이가 있고요. 워렌 버핏이 구입한 코카콜라 같은 회사를 어떻게 보면 좀 우량주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저한 낙폭에서 들어간 워렌 버핏 같은 경우 굉장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성장주입니다. 이런 회사를 다들 찾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연 20에서 25% 성장하는 회사. 이게 다들 어떤 좋아하시죠. 회사일까요? 글쎄요. 대부분 업종들의 대장주라고 할 만큼 잘 가는 그런 업종들 중에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5G 친구들이에요. 1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성장률이 뭐 60%, 몇백 프로, 뭐 그렇죠. 몇십 프로, 몇백 프로까지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와 이게 고성장주구나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고성장주가 개인 투자자들이 찾기가 더 쉬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네. 자신이 구입한 제품, 어. 그다음에 집 주변의 매장의 개업. 그러니까 우리가 집 주변에 뭐 핸드폰 판매소나 뭐 이게 뭐 국밥집 개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매장 같은 거, 뭐 화장품 매장이라든가 뭐 일반적으로 뭐 쇼핑몰 같은 게 개장을 하면 거기 갔을 때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 몰린다. 네. 실적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막 진짜 뭐 면세점 갔는데 뭐 무슨 화장품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따이공이 한 20명이 서 있다. 뭐지? 하고 그쵸, 확인해 그쵸. 보시면서 바로 이제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공부를 공부가 더 신중하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 회사가 망하거나 기대감이 없어지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잘 갔던 친구들도 뭐 소차도 한번 밀릴 때 시원하게 밀리고 그쵸. 갈 때도 시원하게 가고 그런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네 번째는 이제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는 이제 예측 가능한 형태로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걸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그 자동차, 항공, 철강, 화학 이런 친구들이죠.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고 네. 자동차 관련으로는 또 말씀드리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8.2%의 점유율로 점유율 1위를 간만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최근에 발표한 그런 모델들 뭐 그런 것들이 좀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이런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그 순환주와 네. 우량주를 구별을 해보면 우량주는 수년간의 적자 없이 일정한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고요. 네. 경기 순환주는 거시경제 순환에 따라서 적자와 흑자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순환주니까 뭐 계절 관련주 계속, 이런 걸로 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지금 같은 경우는 여름 관련주니까 네.
여름 관련주면 뭐 신일산업이라든가 배럴 맞아요. 이런 친구들 아니면 지금부터 쌀 때 싼 겨울 관련주를 겨울 매집하는 거 관련주. 좋죠. 뭐 경동 나비엔이라든지 네. 뭐 용평 리조트 같은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조금 통일교 이슈가 있어서 그쵸. 대북 관련 이슈로 한번 더 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이슈를 함께 모아서 이거 튀면 좀 더 팔아야지. 밀리면 좀 더 사야지. 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턴어라운드 주가 있습니다. 어. 성장도 거의 없으며 네. 움츠린 경기 순환주도 아닌 경기 상황이나 전반 그리고 주식시장 전반적인 움직임과 상관없이 등락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부도 위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거래 정지 아니면 관리 종목 아니면 그런 거 됐다가 탈피한 친구들 네. 예를 들어 어떠한 종목이 기업이 뭐 분할한다던가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뭐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거래 정지 딱 맞았어요. 한 6개월 쉬었죠. 그 다음에 딱 풀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게 그 앞에 내용이 해결이 됐다. 뭐 나쁜 짓 했는데 나쁜 네. 짓 아니에요. 소명하고 뭐 벌금 처리 딱 하고 깔끔하게 끝내면 날아가는 거고 아니면 정말 진짜 죽어나는 거고.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면 관리 종목 탈피가 있습니다. 관리 네. 종목이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관리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지, 상패 이런 거 그쵸.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리 종목을 탈피한다는 건 회사가 어느 정도 자구안을 한 거죠. 기업 그 종업원들의 어느 인력 구정도 하고 네. 사업부도 어느 정도 개편을 하고 그러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흑자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리 종목을 개편했다.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한번 속았지 이러면서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위험한 네. 매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근데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산주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좋아하는데 이게 자산주. 이런 자산주가 되게 배당을 많이 줍니다. 네. 어떤 주냐면 토지나 건물, 그 석유, 금속 같은 원자재나 이탈하기 힘든 정규 구독자, 뭐 케이블 TV 같은 친구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옛날에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 신문사 네.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하였죠. 영업 실적도 뭐 별로고 산업도 애매합니다. 네. 근데 그 재무제표를 쓱 보니까 뭐 현금, 뭐 현금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무제표나 뭐 사업보고서를 쭉 내려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근데 땅이 어라 이거 신공항 관련되네. 어. 어라 이거 예타 면제 지역이네. 정말 관심을 가져야죠. 그쵸.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자산 재평가라는 걸 합니다. 대개는 건물 같은 경우는 자산 재평가를 한다거나 토지 재평가를 해서 네. 그 가액을 딱 땡기면 돈이 엄청나게 확 늘어나서 그쵸. 이익률이 뭐 거의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실적 발표를 할 때 정말 막 뻥튀기가 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특히 이런 친구들은 또 그리고 그 자산총액, 그 자산의 일부만으로도 시가총액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런 게 있어요. 1년에 한 500억 버는데 네. 갖고 있는 재산이 한 800억, 900억 되고 시총은 700억 됩니다. 네. 그냥 봐도 저평가야. 아니, 거기에 추가적으로 봐야겠지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평가 관점이죠. 그쵸. 이게 회사가 700억밖에 안 되는데 1년에 뭐 4, 500억씩 벌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이거면 배당만 때려도 얼마인가요? 배당이 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배당 받으려면 배당은 좀 대주주나 그런 분들이 받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경영 승계하기 위해서 배당을 좀 세게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슈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배당 관련 주식은 따로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지만 네. 뭐 배당 관련 우리가 우선주, 그쵸. 리츠, 그다음에 일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손보나 뭐 보험이나 증권 쪽 네. 이렇게 좀 그런 친구들이 좀 배당을 좀 잘 주니까 그런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리해 본다면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면서 네. 제가 한번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을 통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비즈니스에 집중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은 가장 빠져들기 쉬우면서 제일 위험한 함정이고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 움직임은 물론 네. 개별 주식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해서 타이밍을 맞춰 사고 팔겠다고 하는 것은 특히나 투자하는 회사가 무엇하는 회사인지 네. 최소한 몇 년간의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도 점검하지 않고 소중한 재산을 거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1번가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친구들 뭐 쿠폰 나오면은 바로 들어가서 바로 사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1시 땡 치면 돈 들어오면 딱 받아서 MTS 딱 켜서 뭐 이거 좋대. 이거 뭐 좋대. 이래서. 무슨 종목 딱 쳐서
비중도 안 정합니다. 그냥 옆에 현금 가능 눌러서 그냥 네. 매수 때리고 분할 매수 그쵸. 없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이것만 안 하셔도 네. 수익이 정말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우선 매매에는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사람들마다 뭐 어떻게 자신만의 철학이 있듯이 있겠죠. 그런 자신만의 고집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물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실제로 투자하고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투자자 본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우리가 처음에 이 방송에 할 때도 처음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귀속되기 네, 때문에 이런 거 나오죠. 나오는 이유가 밑밥받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네, 네. 본인밖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면 나라에서 준 돈 같아요. 이게 나라에서 무슨 뭐 준 거나 뭐 길 가다 상품권 준 거 마냥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본인이 하고 사고자 하는 종목에 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이유가 있어야 매수를 하는 거고 그 이유가 없어지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개인만의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뭐 반도체 업황에 무슨 종목을 왜 이렇게 들어갔고 5G 업황은 이렇게 들어갔고 네. 제약 바이오는 이런 거 이슈를 보면서 이걸 매집하고 있고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현금은 차후에 OLED 쪽 친구들을 한번 볼 생각이야. 아, 가 제 지금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적인 왁구가 딱 잡혀 있어야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더 보시기 좀 편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훈수를 훈수, 조심해야 돼요. 네. 훈수. 이 얘기 저기 사실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 이래라 제가- 저래라 막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제가 듣는데 즐겨보는 그 인터넷 방송에서 네. 그 유행어가 있거든요. 어떤 유행어가요? 제니훈이라고 있습니다. 제니훈. 제니훈이 무슨 뜻이에요? 제니훈. 제니훈. 제발 니들 인생이나 훈수하세요. 아, 제니훈. 네, 제발 니들 인생이나 훈수. 아. 그러니까 본인 계좌에 훈수를 두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멀리하시고 아, 네. 그 대신 객관적인 자료는 계속해서 저장을 하시면서 그쵸. 그 훈수 같지도 않은 훈수가 있어요. 음, 야 나 이거 땄다. 뭐 나 이거 얼마 벌었다. 말투 뭐, 너무 잘 어울리시. 상가 갔다. 이게 한두 번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계좌 까보면 아, 개털, 사실 네. 개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돈을 못 벌어요 그런 그쵸.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계좌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본인만의 업황과 투자가 딱 잡혀 있다면 그거대로 우직한 소처럼 그냥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예. 그런 시구가 생각나는데 홀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사도 그 투자자분이 따고 잃어도 투자자분이 잃기 네. 때문에 뭐 잃었다고 술 사주는 사람 많이 없고요. 맞아요. 땄다고 술 사달라는 사람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도 조용하게, 잃어도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본인만의 계좌를 좀 축적해 나가는 네, 방법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들 계좌에 지금 성투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어려운 장이지만 네. 이게 작년 10월에도 있었고 뭐 옛날에도 있었고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재선할 때까지 이런 또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겠죠. 있을 겁니다. 네. 예.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투자에서 가장 성공하시길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현우 전문가와 함께 투자 대가들의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카페인 주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워렌 버핏의 투자의 원칙들 또 피터 렌치가 구분한 6가지 주식 카테고리들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좀 한 번쯤 대가들의 방법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성공 투자의 지름길은 지름신이 절대 아닙니다. 꾸준한 공부 또 꼼꼼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만이 건강한 투자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러분 투자에 좀 어려운 시장일수록 여러분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카페인 주식은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